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SSD에 대한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SSD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드디스크보다 성능은 좋다. 그렇지만 뭔가 좀 비싸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신뢰성이나 수명 측면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한 기술적인 내용이 없는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테크 플래닛에는 이번에 처음인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테크 플래닛에서 이 SSD를 개발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오늘 몇 번의 이제 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테크 플래닛 2015라는 커다란 문구가 있고 그 주변에 작은 문구로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는데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SD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닛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SSD하고는 좀 많이 도메인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을 때에 제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조금 이제 얼떨떨한 기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30-40분 동안 이제 지하 세계로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99년도에 이제 현대전자로 입사를 했는데요. 거의 추억의 이름이죠. 그 사이에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로 이제 바뀌었고 됐는데요. 하여튼 대략 한 17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9년은 이제 D램 개발을 했었고 그 나머지 후반에 8년은 지금 랜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램을 설계할 때는 DDR3, GDDR5까지 설계를 했었고 랜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TLC 이제 설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아이팟이나 아이팟 터치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PPN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SSD의 성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SSD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디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게 있죠. CPU 가까이에는 레지스터가 있고 SRAM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D램이 있고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PU에 가까운 메모리일수록 빠릅니다. 그렇지만 용량은 작고요. 비싸죠. 그리고 CPU에서 멀어질수록 느리지만 용량은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쌉니다. 이렇게 메모리 계층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빠르기도 하고 용량이 크면서 값싼 메모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제 이루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SSD는 대략 D램하고 하드디스크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상으로 보면 D램은 나노세컨드 오더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밀리세컨드 오더로 동작하고 있죠. 그런데 SSD는 그 사이인 마이크로세컨드 오더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하고 하드디스크의 갭을 잘 메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SSD가 이제 하드디스크 시장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시장까지도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맨 윗단에 있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하드디스크나 SSD를 개발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IO 스택의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파일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블락 IO 레이어도 있고 IO 스케줄러도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걸 봐서도 저는 지하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을 보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PC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드디스크 시장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SSD 시장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게 202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더 큰 시장을 가질 날이 올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하드디스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드디스크가 테이프를 대체했다고 해서 테이프가 이제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요. 하드디스크도 그 나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장의 슬라이드 정도에 대해 가지고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SSD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보시면 플래터가 있고 스핀들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이름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은 이 원판처럼 보이는 이제 플래터하고 그 액추에이터 암이라고 하는 암을 움직이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이제 읽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크기를 줄이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충격 같은 거에도 약하고, 이런저런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에 SSD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계적인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SSD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 칩하고 DRAM,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개의 SSD 랜드 플래시 메모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드라이트 할 때는 이런 칩 내부에서 이제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인 거죠. 그 다음에 SSD의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SSD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상에서의 의미고요. 이제 앞에서 보시면 SSD 안에 여러 개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칩이 있다고 했는데, SSD 안에서는 이 여러 개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칩이 서로 독립적으로 패럴하게 연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SSD 안에 한 32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요, 그 32개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32개의 리드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고, 32개의 라이트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고, 10개의 리드 연산에 22개의 라이트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패럴렐리즘이 있기 때문에 SSD의 성능이 하드디스크보다 높은 거고요. 반대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암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패럴렐리즘을 활용하기가 SSD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용량이고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가격,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성능, 그 다음에 전력 소모,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MTBF라는 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냥 신뢰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충격이 얼마나 잘 견디냐, 노이즈가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작냐, 이런 10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특성이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요약하면 SSD는 용량하고 가격 빼고는 하드디스크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격이 아직까지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망설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SSD 용량의 대략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하드디스크는 대략 이제 평균 하드디스크 용량이 2테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SSD는 이제 한 256기가바이트
정도를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갭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이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SSD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인데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보면 1995년도에 16메가빗짜리, 그러니까 2메가바이트죠. 2메가바이트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용량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현재를 보면 이미 시중에 128기가빗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32기가, 16기가바이트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256기가빗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SSD의 용량도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SSD 가격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증가시킨 방법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 공정을 자꾸 미수화시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을 미수화시킨다는 거의 의미는 예전에는 어떤 뭐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을 연필로 그리면 더 작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패턴을 작게 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몇 나노까지 왔어요. 한 16나노, 뭐 14나노미터까지 내려왔는데 커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여기서는 이제 3D VNA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녹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녹색은 2차원 평면상에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셀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은 그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적으로 셀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치면 단독주택 짓다가 이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처진 게 아니라 수평하게 가고 있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전처럼 공정을 더 미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도 좀 어느 정도 위에 있죠. 요즘 대략 이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정 기술이 한 4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공정에서 셀을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많은 집적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을 다시 이전 공정으로 돌린 이유는 우리가 블럭을 쌓을 때도 블럭이 크면 잘 안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시중 가서 아니면 뭐 다나와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SSD 가격을 검색해보면 여전히 비싸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SSD 가격은 아직까지는 비싼데 이제 여러 기관에서 예측하는 걸로는 한 2017년 정도 되면 뭐 하드디스크 가격보다 싸진 않겠지만 대략 그 비슷한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SD는 대부분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원가의 한 90% 이상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SSD 원가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줄여야 결국 이제 SSD 가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매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뭐 판매 가격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이 대략 기가바이트당 30센트입니다. 어젯밤에 대략 봤더니 64기가빗 MLC 가격이 한 2.3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개발하려고 거의 한 수백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이제 수개월 이상을 노력해서 개발을 했는데 가격 하나가 이제 그냥 김밥 한 줄 가격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D 낸드를 적용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고요. 왜냐 그러면 공정을 더 이상 미세하지 않고도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기가바이트당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퍼포먼스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SSD의 퍼포먼스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밴드위스고요.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입니다. SSD에는 크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SSD 자체의 인터페이스는 현재 SATA에서 PCIe로,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SATA는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SATA는 맥시멈 밴드위스가 600MB/s고요. 그런데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맥시멈 밴드위스가 현재 이제 1GB, 그리고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2GB/s까지 지원하는 스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가 하나 더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는 SATA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최대 32레인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인의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ATA 같은 경우는 1차선밖에 없는 거고요.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1차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고 32차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SSD에서는 2레인 아니면 4레인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도 인터페이스 성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대략 한 400MB/s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800MB/s를 지원하는 스펙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가지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이 스펙에 맞게 개발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만한 게 있는데, SSD의 인터페이스는 뭐 1GB/s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400MB/s밖에 지원 못하면 낸드가 바틀렉이 되는 거 아니냐, SSD 인터페이스를 아무리 뭐 좋게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SD 내부에는 여러 개의 낸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MB/s짜리 채널이 한 8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낸드 인터페이스에서 400메가가 아니라 3.2GB/s까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낸드가 800MB/s로 넘어가면 그 2배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SSD의 성능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SSD를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B2C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B2B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PC 업체 쪽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물을 보신 적은 거의 없을 텐데, 현재 이제 SATA SSD를 개발해서 팔고 있고요. 일단 성능은 대략 이제 왼쪽 파란색이 리드 성능인데 한 500MB/s를 넘고,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512GB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MB/s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이 숫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현재 업계 최고는 아니고요. 현재 업계 최고는 이제 삼성이나 인텔 같은 이제 업체들인데,
한 그 회사들의 90%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능은 이제 128KB 시퀀셜 리드, 128KB 시퀀셜 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을 SSD에 카피할 때라든가 이때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P3 파일을 카피할 때, 그때 라이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SSD에 있는 MP3 파일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는 리드를 하겠죠. 그때 성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4KB짜리 작은 이제 랜덤 리드 라이트 성능인데요. 대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 시퀀셜 리드 라이트 성능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IOPS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초당 IO 개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IO는 리드라이트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초당 리드라이트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PCIe SSD 성능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PCIe 인터페이스 성능이 SATA의 한 2배 이상이고요. 거기에 맞게 SSD 성능 자체도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한 2~3배 정도는 훨씬 더 우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이제 시퀀셜 리드 성능이 앞에서는 한 500메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한 2기가가 넘고요. 한 4배 정도 더 성능이 잘 나오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대략 한 800MB/s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조금 전에는 대략 한 100 안 되는 그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200 넘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CIe SSD의 성능은 SATA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제 개발했다고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었습니다. SSD는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파워 측면에서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리드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 파워 소모가 적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2배 좀 넘게 적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SD에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내가 모터를 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암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이런 기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뢰성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사람들이 SSD의 신뢰성에 대해서 가끔 이제 좀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배경은 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 몇 장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신뢰성 관점에서 하나의 매트릭은 MTBF라는 거고요. 이거는 저장 장치에서 페일이 나서 걔를 고치고 사용하다가 다시 페일이 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MTTR이라고 해서 고장난 거를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주로 이제 몇 시간, 길면 수십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리페어가 끝나면 다시 페일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MTTF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펙에 명시된 게 1.5밀리언에서 2밀리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70년에서 200년 가까이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SSD가 동작하다가 이렇게 페일이 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폼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폼팩트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저장 장치의 물리적인 어떤 형태에 대한 규격입니다. 하드디스크 같으면 예전에 3.5인치가 있었고 그게 2.5인치로 줄었고 요즘은 1.8인치짜리도 있죠. 그리고 SSD는 2.5인치부터 시작했습니다. 2.5인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mSATA나 NGFF라고 하는 폼팩터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NGF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M.2 폼팩터인데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랑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로변의 길이는 22mm로 똑같고요. 세로변의 길이는 이제 110mm부터 30mm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용량이 커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얹어야 되면 그만큼 이제 폼팩터가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용량이 작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 64GB다, 128GB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큰 폼팩터가 필요 없겠죠. 여기에 22mm, 30mm라고 하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고 하면 대략 여러분 증명사진 크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100GB가 넘는 SSD가 예를 들면 랩탑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냐 그러면, 노트북 같은 거를 뜯어보면 뒤에 이제 저장 장치에 공간이 있고 대부분이 배터리예요. 그런데 이런 저장 장치의 폼팩터를 작게 만들면 공간이 빌 거잖아요. 그 공간을 배터리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노트북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SSD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류 소모도 적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것도 모자라서 어떤 또 얘기가 논의되고 있냐 그러면, 이런 PCB 모듈상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랑 DRAM, SSD 컨트롤러 이런 거를 이제 올리는 것도, 개별 컴포넌트를 올리는 것도 싫다, 그냥 한 개의 칩에 다 집어 넣어버리자 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BGA SSD예요. BGA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패키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다 하나의 칩에 집어넣겠다, 더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 아랫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그렇게 신뢰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하고는 다르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약간 종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종이랑 비슷하냐 그러면, 뭔가를 적어 놓으면 지워야 돼요. 하드디스크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오버라이트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일단 지워야 됩니다. 지우개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지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종이도 지우개로 계속 뭔가 지우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로 쓰고 또 지우고 새로 쓰고 지우고 새로 쓰고 하다 보면 종이가 점점 닳아지잖아요. 또 급하게 지우면 찢어지기도 하고요. 아마 시험 칠 때 시간에 쫓기면 저런 일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이런 형태의 매체고요. SLC는 그나마 한 10만 번 정도 쓰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LC 같은 경우는 그게 한 3,000번 정도로 줄었고요. TLC 같은 경우는 한 지금 1,000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TLC는 아마 입소문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저런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여기서 기인하는 거고요. 여기서 기인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가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요. TLC는. 왜냐 그러면 하나의 셀에 내가 3빗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셀이 3배 커진 게 아니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SSD 컨트롤러가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나쁘다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SSD 컨트롤러가 열심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TLC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갑옷도 입히고 이런저런 장치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TLC에 대해서 좀 이제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SSD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지우고 쓰는 횟수에 대한 제한 때문에 SSD에는 TBW라고 하는 이런 스펙이 추가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스펙이냐 그러면 SSD를 다 써서 이제는 더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저장 장치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도대체 유저가 SSD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냐에 대한 스펙인데요. 대략 그게 75TB에서 150TB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할지 모르지만 이 스펙의 의미는 일반 유저가 하루에 10GB씩 SSD 계속 뭔가 라이트를 한다고 하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숫자고요. 만일 20GB 단위로 매일 라이트를 했다 그러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컴퓨터 사용하실 때 매일 이렇게 라이트 안 하시잖아요. 10GB 정도 되면 거의 블루레이 수준을 했을 때 영화 한 2편, 뭐 많게는 3편 정도 매일 다운받아야 되는 정도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샌디스크에서 인용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샌디스크에서 이제 사용자 어떤 패턴을 이제 분석해 봤더니 일반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7GB 정도 사용하더라. 그리고 한 상위 3% 정도가 20GB를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그러니까 쓰기와 그러니까 이레이저하고 프로그램 제한, 횟수 제한이 있어서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듀어런스 관점에서 또 하나 이제 좀 희소식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더 이상 공정을 미세화시키지 않고 동일한 공정에서 이제 점점 위로 높게 쌓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도 훨씬 강점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전자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한 개 셀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에 대한 건데요. 이 16나노 공정 이 정도 되면 셀 하나에 전자가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전자가 몇 개만 더 들어가거나 몇 개만 더 빠져버리면 데이터가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32단, 48단, 64단 3D 낸드는 거의 34나노하고 50나노 사이에 있죠. 거의 40나노 정도 공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셀에 훨씬 더 많은 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거의 의미는 전자 몇 개가 더 빠지거나 몇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해도 실제로 데이터가 0에서 1로 아니면 1에서 0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SSD가 하드웨어 관점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학생이 뭐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가면 일단은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거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죠. SSD도 초창기에는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SSD 성능을 100%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SSD가 나온 지도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 SSD도 이제는 자기만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인터페이스 필요성이 느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NVMe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NVMe라고 얘기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HCI는 이제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일단 지금 시스템 버스가 PCI에서 PCI-E로 넘어갔죠.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SATA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PCI-E에서 SATA로, SATA에서 PCI로 뭔가 변환해줘야 되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HBA라고 하고요. 그런데 NVMe 같은 경우는 시스템 버스도 PCI-E고 SSD도 PCI-E고, 그러니까 이런 어댑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인텔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인텔에서 NVMe SSD를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서 레이턴시죠. 레이턴시를 테스트 해봤더니 레이턴시가 6 마이크로세컨드에서 2.8 마이크로세컨드까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NVMe SSD가 이 정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NVMe는 이것 외에 2가지 정도의 이제 더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저 위에,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단하고 디바이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일 시스템 따로, 디바이스 따로 이렇게 서로 따로 놀았는데, 그것보다는 같이 어떤 이제 동기화를 시키면 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버티컬 옵티마이제이션 아니면 크로스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레이어끼리 최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 매니지먼트 커맨드라는 겁니다. 이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 그 뭐 운영 체제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간에 그 윗단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SSD 쪽에 다양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SSD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밑에서 2번째 줄에 이제 액세스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러니까 OS 입장에서도 이제 리퀘스트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이것 좀 빨리 좀 처리해줘라고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 좀 천천히 처리해줘도 돼, 뭐 그런 게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폼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SSD는 거기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NVMe는 SSD가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뚫어놨습니다. SSD에 D램이 있는데 굳이 왜 호스트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BGA SSD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SSD에서 어쨌든 SSD 가격이 비싸니까 D램도 빼버리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샌디스크나 뭐 삼성이나 도시바 같은 데서 이미 이런 SSD를 출시를 했습니다. 대신에 D램이 없으면 버퍼 공간이 줄어드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D램을 SSD가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뚫어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NVMe 스펙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면 SSD에 D램이 없더라도 SSD는 그만큼 성능을 더 잘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SSD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SSD의 가격이나 신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데도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폼팩터 자체가 예전에 2.5인치 폼팩터에서 이제 M.2로 바뀌면서 폼팩터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상에서도 상당히 큰 이점이 있는 거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2 같은 경우에 작은 건 22mm에서 30mm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저 아랫단에서는 이제 SSD 성능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한 장의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입니다. 뭐 신화에서는 이제 제옥상 싸우다가 쫓겨나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테크 플래닛을 떠받들고 있는 게 저같이 SSD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